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쌀값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은 지대한데요. 올해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농가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이에 정부는 양곡 수급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쌀이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 하락폭이 클 경우 그 초과분을 매입하기로 한 겁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폐지된 변동직불제 역할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올해 수확기부터 시행되는 쌀 수급 안정 장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먼저 쌀 매입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넘어설 경우 초과 물량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처할 방침도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라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산 쌀의 경우 2015년에서 2017년 쌀값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시안에는 구곡 처리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생산 과잉이 연이어 발생해 민간 재고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구곡을 포함해 당해년도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쌀 매입 조치가 발생할 경우 공익직불제 대상자들은 재배 면적 조절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쌀값 급등을 막기 위한 대비책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정부 보유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세순기 연속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분을 시장에 풀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해당 연도의 신곡 예상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에는 통계청 자료가 사용됩니다. 그러며 예상치를 기반으로 우선 매입하거나 판매한 후 통계청이 11월과 이듬해 1월 생산량과 소비량을 확정하면 추가 매입 또는 매입 물량 방출을 통해 최종 매입량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생산량이나 소비량 발표 수치가 당초에 생산량이나 수요량을 추정한 것과 많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수급 안정 대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한편 정부는 수급 안정 대책 수립과 재배 면적 조절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 수급 안정 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생산자 단체 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금보다 비싼 종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농산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종자는 부가가치가 높아 농업의 반도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종자가 거액의 로열티를 받고 수출길에 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에서 자체 개발한 딸기 금실 품종입니다. 최근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금실 딸기 종묘를 미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실 딸기의 조직 배양묘 10주를 종자 강국인 미국에 공급하고 계약금을 포함해 1억 원의 로열티를 받게 된 겁니다. 딸기는 한때 일본 품종 의존도가 80%에 달했지만 금실 딸기와 같은 국산 품종이 속속 개발되면서 지금은 국산 보급률이 95%를 웃돌고 있습니다. 국산 참달의 1호 품종인 제시골드와 한라골드, 국산 장미 디퍼플과 국화 하이안 등은 국내에서 외국 품종 수요를 대체할 뿐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 로열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국산 품종의 해외 수출액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자 수출액은 5,852만 달러로 2015년에 비해 약 25% 증가했습니다. 외국 품종은 대체로 가격이 비싼 탓에 국산 품종의 선전은 국내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흑토마토 종자의 경우 천립당 100만 원 선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국산화가 이뤄지면서 30에서 40만 원대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또 식량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종자 산업 발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식량 주권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없으면 글로벌 종자회사가 가격을 얼마만큼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품질이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방어막이 되죠.
하지만 우리 종자 산업의 국산화율은 2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낮습니다. 정부는 양파와 양배추, 감귤 등 외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산화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에는 새로 개발된 국산 종자를 해외에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민간이든 개인이든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품종들을 선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로 바이어를 만약 추천하신다. 추천 비용을 댄다든지. 농산물의 생산성을 좌우해 금이나 반도체만큼 값지다는 평가를 받는 국산 종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총성 없는 식량 전쟁까지 예고된 만큼 종자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국산 과일 중 블루베리와 체리의 약진이 돋보입니다. 물밀듯이 쏟아지는 수입 과일과의 경쟁에서 안전성과 신선함으로 당당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재배 농가가 늘어나면서 경쟁력 있는 생산 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산 블루베리와 체리, 한때는 외국산의 설 자리를 잃었던 두 과일이 최근 수입 과일과의 경쟁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블루베리는 2018년에 비해 경영체가 늘었고 체리는 경영체와 재배 면적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블루베리와 체리가 주목받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로 알려진 이후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2016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전체 농가의 약 10%가 폐원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체리 역시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체리 수입액이 FTA 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고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신선한 국산 블루베리와 체리의 소비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최근에는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흥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400kg이 말레이시아 수출길에 오른 겁니다. 지난 2일 현지에 도착한 블루베리는 선박 운송 기간에도 신선도가 유지돼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블루베리는 지난달 외국산보다 크고 당도가 높은 국산 신품종이 개발되는 등 국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체리 역시 미국산 워싱턴 체리를 비롯한 외국산의 계속된 물량 공세 속에서도 국산 체리가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서서히 내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산 체리 맛있다. 말로만 들었던 국산 체리냐면서 드셔보시고 좀 맛있다고 하시는 고객님도 많으셨고 전혀 약품 처리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신선하다고 수입산에 비해서. 한편 체리는 기존 경주시에 국한되던 재배지가 다양화되면서 농가의 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곡성군은 지난 4년 동안 적극적으로 체리 육성 정책을 펼치며 미국산 체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재 30헥타르인 재배 면적을 2022년까지 2배로 늘리고 2025년에는 생산량 180톤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체리는 우리 군에서 5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 농가가 우리 곡성 농협 APC로 출하를 해가지고 공선 체계를 정착을 하기로 그렇게 다 약속을 했어요. 22년까지 60헥타 정도 70여 농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수입 과일의 거센 공약 속에서도 고품질과 안정성을 갖춘 국산 블루베리와 체리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얼마 전 낙농업계와 유업체가 우유 가격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7일 6번째 가격 협상이 진행됐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최근 한국낙농유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유업체가 원유 가격 연동제에 따라 협상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올해 원유 기본 가격 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낙농업계와 유업체는 원유 가격 연동제에 따라 원유 기본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연동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비 변화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4%였을 경우에 측의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원유 가격 협상은 5월부터 6월까지 5차례 열렸지만 결렬됐고 지난 7일 열린 6차 협상도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협상 결렬이 지속되자 한국낙농유구협회는 성명을 내고 유업체가 규정대로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유 가격 연동제 규정상 원유 생산비가 오르면 원유 가격 인상이 필요함에도 유업체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낙농업계는 그동안 사료값 인상과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대폭 오른 데다 원유 가격 연동제는 현재 시장 상황이 아닌 과거 생산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제도인 만큼 원칙에 맞게 생산비 상승분을 원유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원유 생산비는 리터당 791원으로 2017년에 비해 3.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유업체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우유 급식이 중단되는 등 우유 소비가 줄어든 시장 상황에 따라 원유 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또 유업체가 여론전을 통한 가격 압박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구매해 백색시유뿐만 아니라 가공유, 발효유 등을 생산하며 이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혼합분유 등 저렴한 수입 원료까지 사용하면서 언론을 통해선 흰우유인 백색시유 부문에서 수년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유 가격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우유 적자가 심하다면 유업체가 제품군별 생산원가와 손익 현황을 공개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삼복더위 중 첫 번째 드는 복날인 초복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무더위가 지속될수록 여름철에 발생하는 온열 질환 사고 발생률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고령 농업인의 온열 질환 인명사고 비율이 높아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청도, 밭에서 일하던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전북 고창에서도 밭일을 하던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70대 이상의 노인, 그리고 농업인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여름철 고령 농업인의 온열질환 사고는 매년 발생해왔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북에서 온열질환으로 이송된 환자는 모두 365명입니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이 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76명, 60대가 4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한 결과 온열질환 사망자의 34%가 논밭 작업을 하던 고령 농업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화로 인해 땀샘이 줄면서 땀의 배출량도 줄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기온 변화에 둔감해 신체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농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찜통 같은 시설하우스 등에서 작업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름 더위에 특히 취약한 고령 농업인들은 온열 질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은 특히 고령 농업인의 경우 뙤약볕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시설하우스에서 약재 살포 시 조심해야 한다며 시설하우스 작업은 오전 9시 이전 혹은 오후 5시 이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시 틈틈이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을 미리 준비하고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 이온 음료와 같은 수분을 섭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업 현장은 실내에서 하는 작업보다는 옥외에서 하는 작업이 많단 말이죠. 만약에 불가피하게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주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물도 마셔주면서 올해도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농촌 지역에서는 목에 착용하는 쿨 스카프와 같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작업자와 작업장 안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NH농협무역이 경북 성주 월항농협의 참외와 전북 남원 운봉농협의 파프리카를 최근 러시아에 첫 수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NH농협무역은 2017년 러시아 사할린에 농협쌀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오리온농협의 쌀가루, 국내 우수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등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NH농협무역 관계자는
이번 수출을 통해 신북방 지역 내 한국산 고품질 신선농산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민 실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딸기, 토마토 등 시설 과체류의 휴경기 틈새 소득 장목으로 애플멜론을 도입해 실증 시험을 거쳐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애플멜론은 그물 무늬가 없고 무게가 1kg 이내인 소형 무네트 멜론 품종으로 일반 네트멜론보다 착과수가 10개 이상 많고 정식 후 50에서 6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과체류 선발 도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도내에서 월동해충인 먹노린재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벼 재배 농가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먹노린재 피해를 예방하려면 벼가 어린 시기에 논바닥까지 물을 뺀 뒤 논두렁과 논 가장자리 위주로 약재를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최근 먹노린재가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먹노린재는 벼 밑부분에 서식해 벼가 성숙해질수록 방제가 어려워 생육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 홍천군은 동면 일원의 한 목장에서 출하한 슈퍼 한우가 등급 판정 결과 도체중이 전국 최고치인 824kg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산물 품질평가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국내 한우의 평균 도체중인 446kg에 비해 무려 2배에 가까운 중량입니다. 생체중은 역대 도내 최고 기록보다 54kg 많은 1239kg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추진한 수정란 이식 사업과 농가의 의지로 만든 결과라며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여름을 대표하는 채소인 가지는 체내 수분 보충과 몸속에 열을 내리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여름 보양채소 가지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짙은 보라색을 띠는 가지는 항암과 눈 건강에 좋은 컬러푸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가지는 찬성질에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이기 때문에 여름철 챙겨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지의 보라색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망막세포에 존재하는 로놉신의 제합성에 관여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성인병을 예방하며 인슐린 분비를 높여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에 당뇨병 개선에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꼭지도 쓰임새가 많습니다. 꼭지에는 항염작용을 하는 솔라닌 성분이 있어 구취 제거와 구내염 완화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지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보양채소이죠. 그렇지만 물컹거리는 식감 때문에 홀대받기도 하죠. 이럴 때 햇빛에 말려 드시면 좋은데요. 쫄깃한 식감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칼륨이 1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고혈압이나 또 동맥경화 같은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지를 고를 땐 짙은 보라색의 윤기가 돌며 모양이 구부러지지 않고 꼭지에 가시가 서 있는 것이 싱싱합니다. 특히 제철을 맞은 가지는 살이 올라 더욱 풍부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지 데쳐서도 먹고 무쳐서도 먹고 더우니까 냉국으로 먹고 샐러드로 건강에 좋으니까 그렇게도 먹어요. 가지는 나물, 무침, 찜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지만 생가지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것보다는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 속 비타민 E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에는 구워서 더 맛있는 가지 된장구이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가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썹니다. 된장, 마요네즈, 다진 마늘, 물엿이나 설탕을 섞어 된장 소스를 만듭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가지를 앞뒤로 구워줍니다. 가지 위에 만들어둔 된장 소스를 덧발라 노릇하게 구워주면 고소한 가지 된장구이가 완성됩니다.
가지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장기간 보관하실 때는 말려서 냉동 보관하면 가지의 담백한 맛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